자, 최근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죠? 문다혜와 관련된 별장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어디 압수수색 들었다고요? 문다혜 자택, 문다혜 사무실, 문다혜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100번 양보해서 문다혜가 집과 사무실 있다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뭐라는 겁니까? 제주도 별장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을 벌어다가 별장을 산다는 게, 더나 그 별장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 집 마련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문다혜가 실제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 문다혜가 어떤 경제적인 돈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다혜가 제주도 별장도 가졌고 그걸 가지고 임대 수익까지 내서 실제 손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뭘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문다혜의 주식회사 등기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제 방송해드렸죠. 문다혜가 실제 설립한 주식회사 땡땡땡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실제 숙박업 공간 대여업이라고 추가를 했다고요. 근데 언제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 2월 달에 추가를 했고 2022년 3월 달에 등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문다혜가 그 별장을 산 날짜가 언제라고요? 2022년 7월 달이라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퇴임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2022년 5월 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2022년은 타임테이블 아래서 뭐가 정리된다는 겁니까? 문다혜는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이미 이 별장을 공유 숙박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문다혜는 이 별장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문다혜는 무슨 돈을 가지고 이 별장을 샀는지. 왜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등기를 보더라도 문다혜는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실제 문다혜 주식회사를 통해서 숙박 사업을 하려는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문다혜가 지금 어떤 걸로 숙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숙박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다혜는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부터 숙박 사업을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숙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선 제주도 별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주도 별장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문다혜는 이런 계획하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났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와 관련돼서 일절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윽박지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뭐라 그랬습니까? 윤건영이 아니라 문재인과 문다혜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소명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또 하나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이 문다혜가 이 제주도 별장을 누구한테 샀다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진 누구? 송기인으로부터 샀다라는 겁니다. 송기인. 네. 자,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으로부터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제가 실제 이 송기인과 관련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제 노무현의 멘토로도 꽂히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자, 왜냐, 실제 자, 노무현 정권 당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실제 이거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송기인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실제 이 사람이 이 노무현이 만든 과거사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송기인입니다. 그럼 말인즉슨 이 사람이 노무현이 만든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라고요?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고요. 자,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실제 2007년 언론 보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카톨릭 신부인 송기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교회 소유 토지 가격이 내리는 등 영향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8,995만 원 줄었다며 7억 7,088만 원을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7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어쨌든 7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느냐? 자, 실제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사가 물어봤어요. 실제 2009년 신동아 기사입니다. 실제 이 재산 내역과 관련돼가지고 기자분이 송기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송기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많던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송기인이 뭐라 말합니까? 참 많아. 검찰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래. 다 시민단체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만든 통장이야. 그중 2억이 어떻게 됐다는데 검찰이 부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어. 전화 온 적도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 송기인이 뭐라 말합니까? 자신의 7억 7천만 원 재산과 관련돼서 되게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 자신 통장이 38개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그 통장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다 시민단체들이 송기인 이름을 빌려다가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시민단체들이 송기인 이름을 불러다가 통장을 만들어요? 그것도 38개나. 자, 뭔가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송기인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막 통장을 만들고 있는데 송기인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나라예요. 금융실명제. 신규 여러분들, 우리 통장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 안 가면 통장 못 만듭니다. 본인이 안 가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요, 현금 통장 다 만들어 봤습니다. 본인이 가서 신분증 안 내면요, 통장 개설 못 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민단체가 내 이름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이 인터뷰가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자, 무엇보다 송기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돼서. 자,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개인 통장은 하나인데 예금액이 150만 원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론 보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얼마 갖고 있다고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7억 7천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송기인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그거 다 자기 게 아니라 자동차만 유일하고 그나마 갖고 있는 예금 통장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15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송기인한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아니, 실제 송기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7억 7천만 원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 다 부정한 채 자신은 내가 갖고 있는 건 자동차 한 대, 예금액 1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 거냐고. 나머지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실제 송기인 재산 내역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송기인이 신고했던 재산 내역을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뭐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 송기인이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뭐가 되게 많아. 자, 일단 첫 번째, 송기인이 뭐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자신은 자동차 한 대, 예금 150만 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자동차는 있지도 않아요. 자동차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문다혜가 송기인으로부터 산 제주도 별장과 관련된 대지 건물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지금 송기인이 7억 7천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건물, 예금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갖고 있었냐? 땅을요,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땅을. 와. 네? 땅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무려 땅을 11개나 갖고 있습니다. 11개. 지금 여러분들, 이 땅값만 하더라도 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3억 7천이 넘어요. 3억 7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송기인이 지금 노무현 정권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얼마 했다고요? 7억 7천여만 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3억 7천여만 원이 뭐라는 겁니까? 땅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의 반 이상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땅입니까?
이거 누구 땅이에요? 아니 송기인 말에 따르면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자신은 어떤 재산 갖고 있다고요? 자동차 한 대, 통장 150만 원, 이게 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땅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1개 갖고 있다고요. 심지어 뭐까지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대지와 건물까지 갖고 있다고. 이거 누구 거냐고. 이거 누구 거냐고요, 그러면. 해명을 해줘야지. 해명을.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 땅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대부분 경남이고요. 그보다 양산이 되게 많아. 양산이. 네? 무려 11개 중에서 지금 4개를 뺀 게 모두 다 양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사저랑 거리가 좀 있어요. 문재인 사저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경남 양산과 관련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주도와 관련된 건물 대지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통장에 예금액도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거냐고. 자기 거 아니라며. 자기 거. 송기인의 말에 따르면 자기 거 아니라면서요. 자, 무엇보다 지금 송기인은요. 어디 살고 있냐면요. 양산에 안 살아요. 자, 송기인은 어디 살고 있냐?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실제 2017년 당시 송기인의 인터뷰입니다.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3옥 1선에서 은퇴한 후 경남 밀양시 상량진읍 용전마을에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살고 있습니까? 경남 밀양시 살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밀양에 가서 퇴임 후에 사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양산 땅을 갖고 있냐고. 네? 뭐 이렇게 많은 양산 땅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자, 뭔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추적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송기인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기인이 뭐 갖고 있다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지만 송기인이 땅도 갖고 있고 당시 제주도 건물과 땅도 갖고 있고 통장에 돈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송기인의 말에 따르면 자기 거 아니라며. 그럼 누구 건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털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언론사 기자분들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되면요. 아마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뭐와 관련돼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과 관련돼서. 제가 주어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재산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보도가 빵빵 나올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문다입니다. 문다에.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어제도 방송을 드렸지만 실제 문다에 관련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문다혜가 과거 태국에 갔을 때 주소를 등록을 한 곳이 있습니다. 주소를 하나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소가 어떤 주소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자, 이거 나중에 제가 방송해드릴 겁니다. 방송해드릴 거예요. 문다혜가 태국에 갔을 당시 국내에 주소 등록을 했는데 그 주소가 주민센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어디 주민센터냐?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효자동 주민센터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저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되면요.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주말 동안 열심히 추적하고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다음 주에 정말 많은 사실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